자, 이제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이제 등장 사상에 대해서 이제 이 시간에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클리드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Rn 벡터 공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놈하고 이 내적이 주어져 있는 경우를 얘기하죠. 네. 일반적인 이제 Rn에 대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일단은 R2 유클리디안 평면에서 어떤 등장 사상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R2에 R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평면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내적이 있고 놈이 있어서 각도를 얘기할 수 있고 언제 수직인지 얘기할 수 있고 또 거리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 이제 등장 사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 어떤 t가 r 제곱에서 R2에서 R2로 가는데 이쪽에서 원래 이제 이 변환에 의해서 이동한 이미지가 거리가 같아지는 것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어떤 두 개의 점이 있으면 x 벡터가 있고 y 벡터가 있을 때 이것이 변환 t에 의해서 어떤 t x 벡터로 가고 또 요 y 벡터는 또 다른 t y라는 벡터로 갔는데 이것도 이 거리가 보존된다는 것이죠. 요 거리하고 같아지는 것을 등장사상이라고 합니다. 즉 모든 x, y 벡터에 대해서 d x 벡터와 y 벡터의 거리가 d t x 벡터 t y 벡터 모든 두 점이 같은 이 거리가 고스란히 보존되면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전사라는 조건을 추가로 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등장 사상의 정의에서 이 t가 단사함수가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단사함수가 아니라고 그러면 서로 다른 점이 같은 점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x하고 y가 다른 점이면 두 개의 거리가 0이 아니고 두 개가 같은 점으로 있으면 이 거리는 0이 되기 때문에 한 변은 0이 아니고 얘는 0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단사함수가 아닌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사의 경우는 이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냥 전사를 우리는 그냥 가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것하고 전사. 그러면 이제 등장사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임의의 두 점이 서로 거리가 보존된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이제 이 각 점들 사이에 서로 거리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평면이 다른 평면으로 가면서 고무판이 늘어나듯이 어떻게 이렇게 쭉 상대적인 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늘어나지 않는 딱딱한 강체가 무슨 철판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변환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또 다른 어떤 Z라는 점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고스란히
같은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다른 점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세 점이 삼각형을 이뤘으면 변환되고 나서도 삼각형을 이루어야 되고, 원래 이제 이쪽에서 정삼각형이었으면 등장사상에 의해서 이동하고 나서도 정삼각형이 돼야 되는 거죠. 원래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면 변환되고 나서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원래 여기서 정사각형인 것이 있었으면 네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네 개의 꼭지점으로 되는 다각형이다. 그러면 여기 와서도 똑같이 정사각형이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장사상은 이쪽 정역하고 공역하고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에서 완전히 같은 그런 대상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나왔던 삼각형의 합동 이런 개념이 이런 등장사상에서 나오는 거랑 비슷한 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도형 같은 게 있거나 뭐 그러면 그 도형이 고스란히 그 성질을 이제 이렇게 삼각형의 합동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있는 점들이 이렇게 쭉 평행 이동하거나 뭐 회전 이동하거나 그러면서 딱 맞물려지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삼각형의 합동 이런 거 할 때 두 삼각형이 합동이면 여기 어떤 삼각형이 있고 여기 다른 삼각형이 있는데 얘네 둘이 합동이다라는 얘기는 얘를 잘 이렇게 움직여서 딱 맞물려진다라는 것으로 이게 중고등학교에서는 배웠을 텐데요. 그 개념이 바로 등장사상이 돼서 어떤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으로 가는 등장사상이 존재한다. 뭐 이것이 합동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시간에는 이 유클리디안 평면에서 등장사상은 어떠한 것이 존재하느냐 이것을 체크해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있는 등장사상들은 어떤 놈들밖에 없느냐, 어떤 형태의 변환들만 남아있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각 점들의 서로 거리가 보존되면서 이렇게 이제 이 평면이 이렇게 거리와 각도 이런 것이 다 보존되면서 싹 이동을 하면 어떤 것이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변화는 평행 이동 변화입니다. 트랜스레이션. R2는 유클리디안 공간이 이 자체가 어떤 벡터 스페이스도 되죠. 이제 어떤 벡터를 하나를 이제 정하겠습니다. A라는 벡터를 R2에서 벡터를 하나 잡고 A가 0이 아니라고 0벡터가 아닌 A를 잡았을 때 이제 모든 점들을 이제 이미 여기 있던 X라는 벡터가 있을 때 얘를 A만큼 A 벡터만큼 평행 이동시켜 주는 것을 합니다. X가 있었는데 이게 TA라는 평행 이동 변화는 X를 A만큼 평행 이동하는 이런 변화입니다. 각각 평면에 각각의 점을 A 벡터만큼 평행 이동한 변환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다 어떤
A가 주어져 있으면 그만큼 이렇게 전체적으로 쫙 이동해 주는. 그래서 기호를 TA라고 우리 수업 시간에 쓰도록 하죠. TAX는 X 벡터 더하기 A 벡터. 제가 이제 A가 0벡터가 아니라고 가정했는데, 만약에 A가 0벡터면 그냥 항등함수가 되겠죠. T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냥 다 제자리에 있는 항등함수가 될 겁니다. 또 뭐 평행 이동 변환의 일종이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항등 변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0벡터인 경우는 이제 가만히 있는 경우가 되고, 0벡터가 아닌 경우에는 A 벡터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해주는 그런 변환이 평행 이동 변환이 되겠습니다. 예, 평행 이동 변환의 성질을 잠깐 살펴볼까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평행 이동 변환을 이제 적용해버리면, 변환을 A 벡터에 의한 변환 하나를 주고 그 다음에 다시 B 벡터에 의한 변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TA만큼 변환을 시켜주고 TB, 어떤 또 다른 벡터 B가 있어서 A만큼 이동해주고 또 B만큼 이동해줬다. 그러면 X가 TX로 가는데 얘는 X가 A만큼 이동을 하고, 다시 X가 A만큼 이동한 것에서 다시 B만큼 이동해 주는 것이 TA를 TB만큼 이동해 주는 이런 변환값이 되겠죠. A만큼 쭉 이동하고 B만큼 쭉 이동하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A만큼 이동하고 B만큼 이동하면 그냥 A에서 A 더하기 B 요 벡터만큼 그냥 바로 더해주는 거랑 같죠. 그래서 두 평행 이동 변환의 합성은 또 다른 평행 이동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TA라는 변환을 해주고 TB라는 변환을 다시 또 해주면 얘는 TA 더하기 B, 이런 변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이동 변환은 이제 등장 사상의 특별한 경우입니다. 평행이동 변환은 등장 사상의 특별한 경우인데, 이제 등장 사상들을 모아놓으면 군이 되는데요. 등장 사상을 이제 두 번 해주면 또 다른 등장 사상이 되고, 이제 역변환도 있고, 뭐 항등 변환도 당연히 등장 사상이 있고, 등장 사상은 이제 군이 되는데요. 등장 사상 중에 일부인 평행 이동 변환들만 모아놓으면 그것도 이제 군이 됩니다. 이게 부분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될 수 있는 성질 하나는 두 개를 합성하면 두 평행 이동 변환을 합성하면 또 다른 평행 이동 변환이 되고, 또 역변환도 같이 평행 이동 변환이 되겠죠. TA의 역변환, 얘는 T-A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당연한 게 A만큼 이동해주고 다시 마이너스 A만큼 이동해주면 T0은 항등 변환이 되니까요. 이거는 역변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평행 이동 변환만 모아놓으면 등장 사상의 부분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행 이동 변환들만 모아놓은 것을 뭐라고 할까요? 네, 만약에 평행 이동 변환이 트랜슬레이션이니까 R2가 평행 이동 변환의 모임이라고 하면 이것은 등장 사상의 부분군이 되겠죠.
특별히 평행이동 변화는 등장 사상 중에서도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변하지 않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평행이동 했을 때 이제 뒤집히지가 않죠.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써주면 등장 사상 중에서 양의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것들의 부분이 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평행이동 변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평행이동 변환 말고 또 어떤 변환이 있을까요? 유클리드한 평면에 있는 등장 사상들은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회전 변환이 있습니다. 로테이션. 그래서 회전 변화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변화입니다. 여기 이제 R2 공간이 있으면 여기 어떤 고정점을 하나를 잡아서 A라고 할까요? A 벡터가 나타내는 고정점을 하나 잡아서 얘를 중심으로 세타만큼 이렇게 돌려주는 변화를 생각합니다. 여기 어떤 x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세타만큼 이동한 것이 tx가 되겠죠. 어떤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해주는 그런 변화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회전 변환도 등장 사상이 될 겁니다. 회전을 해준다고 해서 이제 점들 사이의 거리가 서로 바뀌지 않겠죠. 딱딱한 철판처럼 되어 있는 곳에다가 한 곳을 딱 고정을 해주고 돌리면 각각의 점들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각도도 바뀌지 않고 이제 서로 사이의 거리도 바뀌지 않고요. 회전 변환이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벡터가 있고 어떤 각도 세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A를 중심으로 세타만큼 회전하는 변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자, 이 회전 변환은 어떻게 표시를 하면 좋을까요? 임의의 점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다 회전 변환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벡터 공간에서는 좀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벡터 공간에는 특별한 점이 원점이라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어서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면 좀 더 나타내기 편하겠죠. 그래서 A를 중심으로 돌리는 변환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원점을 중심으로 돌리는 변화는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0벡터가 있고 이 0벡터를 중심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x라는 벡터가 있으면 얘를 극형식으로 표시를 하면 원래 x의 좌표를 육좌표계를 표시했을 때 거리를 r, 편각을 phi라고 해봅시다. 그럼 x는 어떻게 표시되죠? r 코사인 phi, r sin phi로 표시되죠. 얘를 이 점을 세타만큼 이동시켰다라고 하면 이 점이 이렇게 이동하겠죠. 세타만큼 더 이동을 해서 새로운 점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A를 중심으로 세타만큼
회전시키는 변화는 우리 기호로 R, A, 세타라고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 X가 R, 0, 세타만큼 이동을 해버리면 0을 중심으로 세타만큼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원점까지 거리는 그대로 있고 편각이 파이에서 세타만큼 늘어나겠죠. R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R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럼 얘를 코사인과 사인의 합공식으로 전개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R 0을 중심으로 0벡터를 중심으로 세타만큼 늘렸다. 그러면 얘는 R 코사인 파이 세타는 코사인 파이 사인 미안합니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파이 사인 세타 그렇죠? 코사인 A 더하기 B는 코사인 코사인 빼기 사인 사인이고 두 번째 좌표는 R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파이 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요 새로 얻은 좌표를 원래 x의 좌표하고 비교해서 얻으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얘를 행렬로 나타내면 간단하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런 행렬을 써주고 여기에다가 이쪽에다가 R 코사인 파이 R 사인 파이를 이렇게 곱해주면 첫 번째 코디네이트는 R 코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파이 사인 세타가 되고 두 번째 코디네이트는 R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R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그래서 지금 이게 이거는 이제 칼럼 벡터 형태로 써 있고 이건 로우 벡터 형태로 써 있지만 두 개가 같은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의 행렬이 벡터에 작용하는 방법에 의해서 요 행렬이 0을 중심 원점을 중심으로 세타만큼 회전시켜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다가 x1, x2를 원래 이제 요 좌표를 x1, x2 이렇게 원래 x의 좌표를 x1, x2라고 해주면 새로 회전해서 얻은 좌표는 이런 행렬 관계식에 의해서 되겠죠. 그래서 원점을 중심으로 한 회전 변화는 이 행렬에 의해서 얻어집니다. 특별히 R 0 벡터 세타는 이 행렬에 의해서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점으로 중심으로 회전하는 변화는 이렇게 생기는 걸 알겠는데 이미의 A를 중심으로 돌려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원점을 중심으로 돌려주는 것은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여기 A라는 벡터가 있으면 A라는 벡터를 중심으로 돌려주는 변화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R, A, 셀타, X. 예. 이것은 우리가 원점을 중심으로 돌려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 여기 벡터가 있겠죠. 우리가 원점을 중심으로 돌려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환 A를 중심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얘를 지금 회전축이 회전하는 요 중심이 A니까 얘를 원점을 올립니다. 그래서 A를 원점으로 이렇게 옮기고 A를 원점으로 이렇게 평행이동 변환이 우리가 이미 배웠죠. 평행이동 변환에 의해서 A를 이렇게 원점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세타만큼 돌린 다음에 다시 평행이동 시켜주면 우리가 원하는 A를 중심으로 세타만큼 이동하는 그런 변환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0으로 보내는 것은 어떤 변환일까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는 t 마이너스 a, 예,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해주면 a가 0으로 가겠죠. 다음에 반대로 예, 회전시킨 다음에 ta만큼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A 세타는 어떻게 얻느냐? T 마이너스 A 먼저 A를 원점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R 0 세타 원점을 중심으로 세타만큼 회전하고 그 다음에 TA 다시 원점을 A만큼 이동시켜주면 A를 중심으로 세타만큼 돌리는 변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식으로 나타내면 조금 복잡하겠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x1, x2 이런 것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예, 만약에 이제 A 벡터가 A1, A2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하면 T-A에 의해서 x1 빼기 a1, x2 빼기 a2가 되고 다음에 이제 r0 세타 그렇죠? 요만큼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ta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 행렬을 곱해주고 예. 그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다가 요 x1 빼기 a1, x2 빼기 a2 요 벡터를 곱해줘서 이제 복잡한 식이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다시 얻은 것에다가 a만큼 더 더해주는 거죠. a1, a2 그래서 A를 중심으로 세타만큼 회전해주는 것은 이제 좌표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회전 변화는 어떤 회전 변화이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는 어떤 변환이 이제 지금 다른 변환에다가 양쪽 옆에
이제 이것은 A의 인버스죠. 어떤 변환의 인버스하고 F를 양쪽에다가 붙여줘서 얻어지면 이런 것을 이제 컨주게시라고 부릅니다. 이제 공핵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해주는 것하고 A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런 변환이라는 뜻입니다. 자, 좀 전에 살펴봤듯이 평행이동 변화는 평행이동 변환을 모아놓으면 부분군이 된다고 했습니다. 평행이동 변환들의 모임은 부분군. 회전 변환들의 모임은 어떻게 될까요? 회전 변환들만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한 점을 고정하고 A를 고정하고 예를 들어서 원점을 중심으로 원점을 중심으로 한 회전 변환들만 딱 모아놨다. 그럼 그것도 당연히 역시 부분군이 되겠죠. 원점 중심으로 세타1만큼 돌리고 또 세타2만큼 돌리고. 그래서 특정한 한 점만 한 점을 고정한 다음에 그 점을 중심으로 회전 해주는 변환을 모아놓으면 그것도 부분군이 부분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ROT A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예, A를 중심으로 한 회전 변환의 A를 중심으로 한 회전 변환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럼 얘는 아이소메트리 등장 사상들의 부분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얘는 ROT A R가 있어야 되겠죠? 예, R2에서의 로테이션들을 모임은 아이소메트리 R2의 아이소메트들의 부분이죠. 물론 이 경우에도 회전의 경우에도 영이 바뀌질 않죠. 예. 그러니까 이 종이판 같은 거를 가지고 회전을 해줬다. 그럼 뒤집히지가 않죠. 서로 각각의 상대적인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이런 강체 운동이지만 방향이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R 플러스의 부분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좀 더 나아가면 어떤 A를 중심으로 한 회전 변환이 하나 있으면 언제나 이렇게 0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A가 바뀌면 이제 다른 변환이 되잖아요. A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A 프라임을 중심으로 한 회전 변환, 여러 가지 회전 변환이 있지만 얘네들끼리는 서로 동형이 되겠습니다. 동형입니다. 그래서 A하고 A 프라임을 중심으로 한 회전 변환은 서로 동형입니다. 군으로서 동형군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모든 어떤 이제 A를 중심으로 한 회전들을 다 모아놓으면 얘들이 이제 부분군이 되고요. 근데 A를 중심으로 한 회전 중에서도
뭐 특별한 종류의 것들만 모아놓으면 또 부분군에 또 작은 부분군이 되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점을 중심으로 4분의 파이를 돌려주고 게다가 2분의 파이를 돌려주고 4분의 3 파이를 돌려주고 파이를 돌려주고 이렇게 90도 각도로 이렇게 돌려주는 것들만 모아놓으면 4분의 파이를 돌려주는 것을 8번 해주면 2파이가 돼서 원상태로 돌아오겠죠. 그러면은 원소가 8개인 이제 등장사상의 부분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한 부분군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변환들 가지고는 이제 유한 부분군을 등장사상의 유한 부분군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적당히 하나의 이제 고정된 A를 고정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R, A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4분의 3 파이 파이 계속해서 R, A 2파이까지 갈 필요는 없죠. 2파이는 2파이까지 가야죠. 항등은 가셨으니까 2파이까지 이렇게 쭉 해주면 얘는 원소의 개수가 8개인 유한 부분군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원소가 6개인 놈도 만들 수 있겠죠. 2파이를 6으로 나눠주면 원소가 6개인 놈도 나올 거고, 원소가 2개인 놈, 파이하고 2파이만 해도 되겠죠. 물론 2파이만큼 돌려준다는 것은 이제 360도 돌아오는 거니까 그냥 항등사상이 돼서 이제 항등원 역할을 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유리수배의 파이만큼을 가지고 시작해서 계속 걔네들의 시클릭 서브 그룹을 생각해주면 계속 걔들을 유리수 곱하기 파이를 하나 잡아서 그만큼 회전해주는 것을 계속 작용해주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원상태로 돌아와서 유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무리수배 곱하기 파이만큼 돌려주는 걸 계속 생각해보면 그 경우에는 이제 어떤 유한번 아무리 많이 돌려도 자기 자신을 돌아오지 이제 항등사상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유한 부분군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평행이동 배단에서도 마찬가지죠. 평행이동 배단들의 모임은 부분군이 되는데 어떤 특정한 평행이동 배단을 하나 잡아서 걔들을 여러 번 반복해주면 또 다른 어떤 이제 부분군이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이산적인 부분군이 나올 텐데 평행이동 배단에서는 유한 부분군을 만들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 유한 부분군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얘를 R이라고 놓고 얘는 R 제곱 R 세제곱 그래서 R 8제곱까지 가는데 R 8제곱이 항등사상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한 부분입니다. 평행이동 변화에서도 이제 평행이동을 하나를 잡아서 TA를 하나를 잡은 다음에 T제곱, T세제곱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가 이제 반대 방향도 가야죠. T0, T-1, T-2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보면 얘도 부분군이 됩니다. 평행이동 집합의 부분군이기도 하고 얘의 부분군이기도 하고 아이소메트리 부분군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A만큼 쭉 이동해주거나 마이너스 A만큼 쭉 이동해주거나 하지만 얘네들은 이제 유한 부분군이 될 수는 없죠. A가 아무리 인티저 벡터들을
잡았다 하더라도 유한부 부분이 될 수는 없고 얘들은 언제나 위수가 무한대인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 유클리드한 평면 위에 있는 등장 사상이 오리엔테이션이 보존된다 그러면 앞뒤가 뒤바뀌지 않는 그런 등장 사상이라고 하면 요 어떤 이미지가 고스란히 어떤 이동하는 이미지가 된다면 이 두 종류의 변환 말고 다른 변환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등장 사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세 개의 점의 오빗을 가지고 확인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어떤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바뀌지 않는 앞뒤가 윗면과 아랫면이 바뀌지 않는 변환이 있다라고 하면 둘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변환에 의한 고정점이 있는 경우, 고정점이 없는 경우. 고정점이라는 건 뭐냐면 변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점이 있느냐, 움직이지 않는 점이 없느냐. 만약에 한 점이 다른 한 점을 가고 모든 점이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점이 다 움직이면, 고정점이 없으면, 그러면 평행이동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고정점이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 고정점이 있으면, 만약에 그 고정점이 하나면 회전 변환이 되는 거고, 만약에 고정점이 2개 이상이면서 오리엔테이션이 불변이면 항등 변환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정점이 2개가 되면 여기 어떤 점이 고정점이 하나 있고요. P가 T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여기 Q도 T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이소메트리 성질에 의해서 P와 Q 사이에 있던 어떤 얘를 1대1로 나누는 점, 얘도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 거리와 이 거리가 불변입니다. 그래서 P와 Q를 잇는 이 직선도 움직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라인을 이 직선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 변화는 사실은 2가지가 있거든요. 이 직선을 보존하는 직선이 움직이지 않는 고정점으로 가지는 변화는 그냥 항등 변화든가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할 뒤집어지는 반사 변화거나 이 둘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집어지는 반사 변화의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이 불변이 아니죠. 오리엔테이션이 바뀌죠. 만약에 이제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이 라인을 보존하는 변화는 항등 변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점이 고정되어 있고 오리엔테이션이 변하지 않는 그런 변화는 회전 변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면 당연하게 느껴질 텐데요. 좀 더 엄밀하게 따져보려면 고려될 점들이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평행이동 변환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고정점이 없다, 방향이 보존이 되고 고정점이 없다라고 하면 과연 평행이동 변환밖에 없겠느냐,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 생각해 볼 만한 문제겠죠. 일단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첫 번째 2보강 시간에는 일단 등장 사상의 오리엔테이션이 변하지 않는 등장 사상에 대해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오리엔테이션이 바뀌는 등장 사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